안녕하세요. 도미토비 황영순 이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상품명 수정의 이해라는 부분인데요. 상품명 수정은 이미 상품명이 있으니까 수정을 하는 거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에는 모남이라고 있네요. 이게 모남이라는 그리고 캠퍼스 101 0.7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0.7은 이 볼펜 심에 대한 부분일 거고, 그리고 모나미 캠퍼스. 모나미는 전체적인 이 브랜드겠죠? 이 회사에 대한 브랜드일 거고, 캠퍼스 101은 이 볼펜의 이름일 거예요. 그리고 0.7은 정보겠죠. 이게 합쳐서, 만약에 상품명으로 올라간다면, 모나미 캠퍼스 101 0.7,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사무용이라든가 학습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상품명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와가지고 재포장을 하거나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걸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름 없이 세상에 내보낼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상품의 주인공,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은 당연히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상품의 주인이 아닌 그냥 이미지만 받은 사람은 이 상품의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이름 붙이자면 검정 볼펜, 검은색 볼펜, 볼펜, 필기구 이렇게만 이름을 그냥 올려놓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 보니까 변별성이라는 것들을 넣기가 힘들죠.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고심해서 하는 일이 이름 짓는 거죠. 이름 짓는 건데 이 이름 짓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변별력이 없거나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아이, 여자 아이 이런 거 한다면 웃기겠죠. 상품명 수정이라는 말을 빼고서 상품명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상품이 처음 나오는 순간 이름이 붙여져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도메토피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놨는데 굳이 그걸 또 수정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어딘가에서 떠도는 상품명들이 있어요. 어떤 상품이? 도메토피아 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상품명을 수정을 해야 되나요? 수정을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네, 상품명 수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도메토피아의 상품명들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모기장이 있다고 보시자고요. 프라임 원터치 모기장 블루 150 곱하기 200cm, 프라임 원터치 모기장 블루 120 곱하기 200, 프라임 원터치 모기장 브라운 180 곱하기 200. 네. 보시면은 어떤가요? 네, 도메토페 그 상품명은 도메토페 비슷비슷한 다른 상품들과 구분짓기 위한 말이에요. 변별성을 주거나 검색되어지거나 사람들이 부르는 어쨌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비슷비슷한 도메토페의 상품하고 구분짓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비슷한 상품에 대해서 구분짓기 위한 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고치는 이유는 일단은 검색되어지는 말, 사람들이 옥시전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인터파크나 스마트스토어나 네이버에 실질적으로 150cm 곱하기 200cm 모기장 이런 검색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중형이라든가 대형이라든가 1인용이라든가 3, 4인용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검색하는 말을 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150 곱하기 200 원터치 프라임이라고 할 때 이건 다른 거야, 다른 상품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 타깃이 검색하는 말로 검색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아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모기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몇 가지 상품이 나올까요? 79만 918개의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모기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그냥 방충망, 미세먼지, 다른 내가 팔고자 하는 모기장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팔고자 하는 모기장, 아까 그런 모기장은 뭐라고 불린다? 원터치 모기장으로 불리네요. 원터치 모기장. 그러면 여기서 원터치 하나만 더 넣어줘 볼게요. 원터치 모기장. 어때요? 79만 조회가 되는 게 15만 5천으로 확 줄었어요. 여기에서 저는 거실용이다. 거실용 원터치 모기장. 네, 어때요? 651건으로 확 줄었죠. 그러면 요 말을 옥션에서 검색을 해볼까요? 실질적인 마켓에서 검색을 하면 몇 개, 네, 50건이 나왔어요. 50건. 그러면 내가 구태에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네, 어때요? 첫 페이지에 띄워질 수 있다.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네. 광고를 하지 않아도 상위 노출이 돼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검색한 사람한테 바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예를 보니까 여러분들 왜 상품명을 변경하는지 좀 이해를 가시죠? 예.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내 상품은 왜 노출이 되지 않을까? 좋은 제품, 좋은 가격인데도 왜 매출이 그대로지? 상품명을 바꿨는데도 왜 오히려 검색 순위가 떨어지지? 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좋은 상품명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상품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카테고리 적합성, 그리고 검색 정확도 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타겟 키워드, 그리고 실제 어쨌든 구매의사가 높은 고객의 구체적인 키워드냐, 이런 것들이 세팅이 안 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픈마켓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도 이 상품명만 적극적으로 바꿔도 여러분들이 5,000개만 좀 밀도 있게 바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은 걷어갈 수 있게끔 뭔가 효과가 생기는 게 이 상품명 수정입니다. 마켓들은 점차 검색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품명 수정 방법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상품명 수정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별력, 다양한 노출기회 생성, 광고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건데, 그러면 상품명 수정 방법은 일단은 요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기준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기준은 오픈마켓에서 그 오픈마켓 매뉴얼이 있어요. 옥션, 지마켓, 이베이에서 먼저 만든 매뉴얼을 나머지 마켓들도 거의 따라하는데, 단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50바이트 내에서 바꿔보는데, 오픈마켓에서 권하는 기준은 이렇게 해요. 특수 문자하고 불필요한 단어는 쓰지 마세요 라는 게 첫 번째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면, 비슷한 상품들이 있으면 별표, 당구장 표시 땡땡, 뭐 기호 이런 걸 넣으라고 가르치는 데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더 눈 시선이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쓸데없는 특수 문자를 하게 되면 감점을 시킬게요. 상품에 집중해서 상품의 정보만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표현해 주셔야지요. 쓸데없는 말 쓰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하고 별 상관이 없는 말 같은 경우죠. 정말 좋아요, 제일 싼, 괜찮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이지 않고 너무 이뻐요, 캡송, 간지 작살, 뭐 이런 말들도 오픈마켓에서는 감점을 시키고 검색 순위에서 배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상품명은 50바이트 이내, 50바이트면 글자 수로 25자거든요. 요걸 이렇게 체크하지 못하면 체크해서 가득 어느 정도 채우되 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뷰징을 끈다고 하죠. 상품하고 별 상관이 없는 말들, 가령 제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키 살려는 사람들은 아디다스도 검색할 거야. 그래서 아디다스 뭐 이런 걸 상품명에 넣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볼펜이에요. 볼펜의 연관 검색어는 필기구입니다. 필기구에는 연필도 있고 샤프도 있죠. 그래서 볼펜이지만 연필, 샤프 이렇게 연관 검색을 넣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네, 이러면
감점 요인이고 검색 순위에서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샤프라고 검색했어요. 그런데 볼펜이 띡 나와. 그럼 어때요? 아이 뭐야 이거 검색이 꽝이네 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 검색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권하는 기준은 이렇다라고 해서 일단 상품명 수정 방법들을 도메토피아에서 권하는 기준을 우선 말씀드리고 수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메토피아에서 권하는 기준은 지금 오픈마켓에서 말해줬던 기준을 좀 더 다르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도메토피아 상품명을 대체할 카테고리에 가장 들어맞는 기본 키워드, 그리고 이 기본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수식해주는 수식어. 그러면 기본 키워드가 2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요 앞에다가는 이 상품만의 특징이나 마케팅 포인트를 수식으로 넣어주고, 뒤에 기본 키워드에는 이 상품의 구매자 아니면 용도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이름을 붙여준다. 이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5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 볼게요. 일단 도메토피아에 상품이 있다. 그럼 이 상품들은 모기장이건 아니면 무슨 다른 상품들 볼게요. 네, 여기 마스크다. 그리고 여기는 식도 세트다. 그러면 급수기다. 여기는 보온병이다.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보온병 아니면 급수기, 내가 원하는 상품을 그 말 그대로 옥션에서 검색하세요. 이거는 원터치 모기장이라고 검색을 한 거죠. 원터치 모기장이라고 검색을 했다.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찬스쇼핑 광고입니다. 파워클릭 광고죠. 파워 등록 광고입니다. 파워클릭 라이트 광고입니다. 쭉쭉쭉쭉 내려보시다가 네, 이 프리미엄 등록이라는 부분에 꽤 나와요. 그래서 프리미엄 등록에 5가지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네, 해충 퇴치용품 모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해충 퇴치용품 방충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각 모기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해충 퇴치용품 모기장이 있습니다. 해충 퇴치용품 모기장이 있어요. 그럼 상위 5군데 중에 3군데가 이미 해충 퇴치용품 모기장이라는 카테고리, 게다가 나하고 똑같은 상품, 유사한 상품이 그 카테고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 내에서 재검색을 하세요. 모기장으로 쭉 검색을 쭉 다시 하신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서 다시 프리미엄 등록으로 오세요. 그리고 1위, 2위, 3위, 4위, 5위가 쓰는 공통 키워드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모기장 텐트, 원터치 모기장, 그리고 요거는 저희랑 상관이 없는 모기장이니까 이건 빼고요. 사각 모기장, 요것도 근데 저희 형태는 아니죠. 큰 사각 모기니까 좀 요거 형태겠네요. 그러면 원터치 모기장, 사각 모기장, 공주 모기장, 원터치 모기장, 텐트형 모기장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가지 쓸 수 있는 키워드는 2가지가 나오네요. 원터치 모기장과 텐트형 모기장, 텐트 모기장 뭐 이런 정도가 앞뒤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원터치 모기장, 뒤에 텐트형 모기장 이렇게 배치를 해둔다는 거예요. 가령 도메토피아에서 이 상품을 했는데 이제 원터치 모기장 엑셀을 한번 열어볼게요. 원터치 모기장 그리고 텐트형 모기장 이렇게 했고, 이 상품을 판다라고 하면 이 상품만의 한번 특징을 집어볼까요? 120 곱하기 200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좀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전용 가방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 공간이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이식 보관이기도 하고 양방향 지퍼, 양방향으로 연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화이바 글라스로 이렇게 접이식 보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탄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바닥 일체형이라는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벌레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요게 굉장히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일체형 모기장. 그리고 요 모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휴대용 텐트형 모기장. 이렇게 두 가지 수식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뭘 붙여주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모기장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런 말들을 넣어줘도 좋겠네요. 바닥일체형 홈케어 원터치 모기장, 휴대용 텐트 모기장. 그러면 딱 보시면 이게 옆에 바이트 수 체크가 나와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는데 딱 50바이트 딱 떨어졌죠. 여기서 1바이트만 넘어도 글자가 잘려요. 아니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데 왜 등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들어갔죠? 기본 키워드 2개, 그리고 이 상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수식으로 넣어주고, 이 상품의 용도라든가 어쨌든 뭐 구매하는 사람이라든가 하는데 용도 휴대용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휴대용 넣어줬다라는 거고, 이 상품의 네이밍, 홈케어라는 네이밍을 붙여줘서 바닥 일체형 홈케어, 원터치 모기장, 휴대용 텐트 모기장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실제 예를 들었을 때 바닥 일체형 원터치 모기장, 바닥 일체형 검색했을 때 229개 굉장히 그냥 어쨌든 기본 광고만 해놔도 최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프리미엄 등록을 기준으로 하나요? 라는 부분이 질문들이 하시는 분이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게 딱 검색을 했을 때요. 요 광고 영역이라고 했어요. 찬스 쇼핑, 파워 클릭, 그리고 아까 뭐 프리미엄 등록조차도 그래요. 파워 등록 다 광고의 영역이에요. 파워 클릭 라이트. 그런데 여기는 내가 쓴 점수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높은 거하고 상관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하면 상위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등록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본 광고예요. 기본 광고. 그런데 누구는 최상위에 뜨고 누구는 몇 페이지 지나서 뜬단 말이에요. 똑같은 광고를 했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아까 말했듯이 검색 정확도 지수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검색 정확도 지수는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뽑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라면 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웃긴 거죠. 프리미엄 등록에서 1위, 2위, 3위, 4위, 5위가 쓰는 키워드의 공통 분모, 공통 키워드를 최상위 키워드라고 합니다. 최상위 키워드. 검색 정확도 지수가 가장 높은. 그래서 검색 정확도 점수를 5,000점이라고 했을 때 이 1위부터 5위까지 공통으로 쓰는 키워드가 5,000점짜리 키워드가 돼요. 5,000점짜리 키워드.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1위부터 사실 모기장도 아닌데 1위부터 5위까지가 굉장히 어떤 분이 갑자기 잘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각 침대 이렇게 바꾸면 사각 침대가 검색 정확도로 높은 거예요, 지수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쨌든 노하우나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만약에 사각 침대라는 말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가 5,000점짜리 키워드 맞습니다. 그래서 요 검색 정확도 지수를 두고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다.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늘 변화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팔 때 카테고리 적합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볼펜을 파는데 볼펜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필기구라는 카테고리. 아까도 보셨죠? 분명히 모기장이에요, 모기장. 원터치 모기장이에요. 원터치 모기장은 방충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방충망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호신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검색 정확도 지수가 이미 카테고리에서 안 좋다,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적합했다라면 거기서 옥션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리미엄 순으로 검색을 해서 1위부터 5위까지가 쓰는 공통 키워드를 뽑아서 그 공통 키워드가 앞뒤로 배분하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볼펜을 볼펜 말고 뭐라고 하죠? 네, 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필기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막 꼭 뽑아내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뽑아내기 어려운 말들은요, 뽑아내지 마세요.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세 개를 넣으면 안 되나요? 그거 부르는 말 그게 많은데 세 개를 넣으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두 개를 초과하게 되면 옥션 지마켓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헷갈리게 한다. 그리고 세 개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공통으로 어쨌든 쓰일 수 있는 키워드이기는 어렵다. 검색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네, 3개 이상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 키워드라는 걸 두 개를 잡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식을 넣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품에는 이 상품만의 특징, 이 상품은 이러니까 좋아요. 아까 바닥일체형이라는 거는 네, 바닥일체형이라는 말로 이 상품이 좋은 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왜 좋은 거예요? 네, 바닥일체이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오려면 바닥까지 차단한다. 완전 차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바닥일체형이라고 한다면 바닥일체형이라고 검색할 사람이 있나요? 그냥 오히려 완전 차단 이렇게 검색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완전 차단, 원터치 모기장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계속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가령 원터치 모기장 누구한테 선물로 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네, 여름 선물용 원터치 모기장, 그 휴대용 모기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휴대용 모기장이 아니라 원터치 모기장 말고 뭐였죠? 텐트형 모기장, 텐트 모기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타겟에 맞게 이 수식을 넣어준다. 그리고 이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짓기 위해서 네이밍을 해준다라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어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수식은 시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가령 우리가 문구 세트를 팔아요. 문구 세트를 어린이날 선물용이라는 수식을 넣어준다라면 이게 4월달하고 5월 5일 이전에는 아니 5일 조금 지나도 계속 돌아가긴 하겠지만 어린이날 선물용이라는 요 수식만으로 5,000점짜리 키워드가 돼요. 요 수식도. 그런데 어린이날이 지나면 네, 이 수식은 0점짜리 수식이에요. 왜? 간단하죠. 어린이날이 지나면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검색할 사람이 없잖아요. 검색되어지지 않는 키워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식을 넣어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쓰지 않는 수식을 넣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아닙니다. 검색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로 문구 세트 모르겠지만 도메토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요거를 좀 용돈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 용품이 있네요. 그러면 풀세트 트리라는 말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볼까요? 요런 트리는요 5,000점짜리 키워드는 무조건 트리라는 카테고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키워드가 5,000점짜리 키워드가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역시 또 0점짜리 키워드가 됩니다. 왜? 1월달, 2월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검색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런데 이런 키워드는 구태여 다른 카테고리를 옮길 필요도, 이 키워드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검색 정확도 지수에서 이 어쨌든 기본 점수는 다 확보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검색해서 구매하는 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지금같이 더운 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검색하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 그럼 지금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검색해 볼게요. 60만 개가 나와요. 60만 개. 트리로들 쫙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름이나 뭐 비시즌은 전혀 안 나가는 제품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구태여 시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어쨌든 뭐 상품명이라든가 이것까지 핵심어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구 세트라고 하더라도 문구 세트라는 말을 바꿀 필요는 없이 그냥 수식어, 형용사 정도를 바꾸는 건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도 뭐 교회 설치용 크리스마스 트리다 그러면 교회 설치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리스마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런 수식어 정도는 바꿔주는 게 좋지만 핵심 상품명은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수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온라인 마켓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 정확도와 진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진열을 어느 카테고리에서 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정확도를 일부러 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볼펜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내 볼펜이 그 천만 개의 볼펜하고 같이 뭐 비교돼서 한 게 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생활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다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이 생활용품을 고르다가 이제 볼펜도 있네? 저건 나 그냥 구매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활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 전략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전략이 숨어져 있는 거고,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이직인 작업의 부분은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기획전이나 광고를 하거나 뭔가 제대로 된 전략을 꾸밀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품명은 그에 맞는 카테고리에서 진열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과 이베이에서는 유사 키워드를 무분별하게 넣는 방식 역시 검색 정확도와 신뢰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도부터 상품명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3개 이상 넘는 것에 노출 제한을 주겠다고 공표하고 실제 광고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변별성이에요. 변별성. 똑같은 상품도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령 요런 볼펜이,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굴러가지 않고 각이 딱 져 있어요. 왜냐면 볼펜이라든가 연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동그래가지고 쭉 떨어지는 볼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 모서리진 볼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르지 않는 볼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무용, 그리고 판촉용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용 판촉용으로 인쇄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해서 인쇄 판촉용이라는 부분도 넣어주면 어때요? 똑같은 상품이지만 변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남자예요. 머리 큰 남자고 여기 뭐 쪽진 머리고 안경 쓰고 입술 좀 튀어나왔고 뭐 이런 남자라고 치자고요. 40대 중년 남자라고 해가지고는 변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있고 특징이라는 게 있고 그랬을 때 변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변별성을 부여줬을 때 상품은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가치.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필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모기장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부분이에요. 문구 세트로 검색 시 옥션에서 79,344개의 상품이 노출이 된대요. 그런데 선물용 펜시 문구 세트로 검색 시 옥션에서
9개의 상품만 리스팅되고 그러면 내가 이 선물용 펜시 문구 세트라는 것만 넣어줬을 때 최상위 노출된다는 거죠. 그렇게 검색한 사람한테는 노출된다는 거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름 정도만 좀 부여주면 가치 부여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도메토피아 상품명을 한번 볼게요. 위에는 잘못된 예, 밑에는 잘된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런 제품이에요. 요런 제품은 초강편 롤링 펀칭기예요. 이게 재밌는 예예요. 실제 이 제품을 상품명을 바꾼 분이 있어요. 바꿨는데,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펀칭기라고 네이버나 옥신을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어가 쫙 나옵니다. 그 연관 검색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서 펀칭기예요. 그러니 이분은 문서 펀칭기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검색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이 그 물건을 구매했는데 문서 펀칭이 안 된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봤죠. 사장님, 이 제품이 왜 문서가 펀칭이 돼야 되죠? 펀칭이 아닙니까? 펀칭기는 문서가 펀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서가 펀칭된다는 말이 이 상품에는 없는데요, 사장님. 아니, 펀칭기 아닙니까? 사장님 좀 자세하게 보시면 펀칭기에는 펀칭기의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상품은 쭉 내려보시면 롤링 펀칭기고 문서 펀칭기하고는 다르게 시계, 가방, 그런 어쨌든 끝내 사이즈를 늘리고 줄일 때 가죽이라든가 송곳 같은 걸로 해서 그런 가죽이라든가 천 같은 경우를 구멍을 내는 그런 펀칭기입니다. 구멍 뚫기라고도 하고 가죽 펀칭기라고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펀칭기라는 넓은 말보다는 구멍 뚫기 그리고 아니면은 가죽 펀칭기라고 하는 게 이 상품에는 더 맞는 말이죠. 재밌는 예로 저희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좋은 가위를 다 놔두고 이런 주방용 가위를 다 놔두고 이런 가위죠. 딱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문구 가위입니다. 문구 가위 종이 자르고 못 자르고 이런 문구용 가위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가위라고 검색했죠. 가위라고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어에 고기 가위, 고기 자르는 가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고기 가위, 고기 자르는 가위라고 해서 팔았어요. 고기가 잘 안 잘린답니다. 어떡합니까? 고기 자르는 용도가 아닌데요, 사장님. 이 상품, 이런 예들은 무슨 예냐면, 그냥 작업을 빨리, 그러니까 그 대상, 그 상품에는 관심이 1도 없으면서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데 빨리 팔고 싶으니까 연관 검색어만 때려 박아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예의 극단적인 경우들을 보여드렸고, 실제 있었던 사례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는데, 두피 마사지기. 이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피 마사지기라고 조금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수동 안마기고 안마기고인 거예요. 근데 안마기라고 하면 너무 범주가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마기는 또 아니에요. 마사지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사지기라고 하면 핸디 마사지기였는데, 보통 마사지라고 했을 땐 이런데 마사지를 해주는 게 마사지기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느낌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넓혀놓는다. 유사 검색어를 때려 박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잘된 예를 한번 볼게요. 잘된 예는 이 상품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TV를 보는데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거예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분이 삼시세끼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삼시세끼 서진이 마사지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파는 가격이 한 1,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들 다 1,600원에 올려놓을 때 이분은 3,000원에 올려놨는데 남들 한 개도 안 나갈 때 이분 하루에 200개씩 나갔어요. 딱 상품명 바꾼 것만. 근데 그게 삼시세끼 서진이 마사지기. 요것 때문에. 신기하죠? 이런 키워드, 이런 수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슈 키워드라고요. 이슈 키워드. 이슈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획전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쭉 보시면 검색어 순위가 있죠. 검색어 순위. 검색어 순위를 열심히 보다가 검색어를 볼까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가 만약에 30개가 떠오른다. 그럼 실시간 검색어를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뉴스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하는데 검색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검색어 이런 것들을 쭉 보다가 누가 왜 떴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 전에 보니까 이효리가 제주도에 살던 무슨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건강관리 비법으로 콩을 뭐 작두콩 같은 거 먹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연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슈 키워드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잘된 상품명, 잘 안 된 상품명하고 잘된 상품명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연관 검색어만 갖다 껴놓고 그 연관 검색어가 상품의 적합성하고는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연관 검색어만 꽂아놓고 불필요한 어쨌든 그 수치가 들어갔으며 바이트 수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된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조절 60 롤링 가죽 펀칭기라고 가죽 펀칭기 구멍 뚫기라는 보다 좀 직접적인 키워드가 들어갔고 뭐 그 한마디로 카테고리의 적합성이 더 맞아 떨어졌다는 거고 그 상품만의 특징일 수 있는 사이즈 조절해서 구멍 크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요게 그리고 롤링이 된다라는 특징을 뽑아냈고 그리고 그 용도가 DIY 어쨌든 수공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들 용도다라는 게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DIY 작업용 구멍 뚫는 거 구멍 뚫기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여기는 어쨌든 상품 그거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네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예요. 그래서 우결 머리 마사지기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슈 키워드를 넣고 그리고 미용실 상품용 네 연관성 상품의 연관성을 높여가지고 어쨌든 두피에 신경 쓰는 사람 누구겠어요? 어쨌든 미용실에서 나눠주기 적합하겠죠. 그래서 미용실에 신장 개업하거나 미용실이 어쨌든 뭐 잘 이용하는 고객한테 선물로 주기에 적합하다. 실제로 그런 용도로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상품의 변별성은 없고 그냥 큰 부분이었다면 큰 마우스패드를 그냥 사이즈만 꼽아놓고 막 했다면 네, 요 상품을 보면 여기 있네. 사이프러스가 있는 보리밭이라는 게 이 고우 그림이에요. 고우 그림. 그러면 우리가 뭐 명화 액자, 명화 그림, 명화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명화라는 것만으로 훨씬 더 가치가 생성이 되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야? 사이프러스가 있는 보리밭 이러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죠? 고우의 그림, 고우의 명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사이프러스가 있는 보리밭이라고 하면, 그 그림, 나 진짜 사고 싶다. 근데 그 그림이 어쨌든 밖에 표현됐으니까, 고우 명화, 마우스패드. 근데 그 마우스가 장패드죠. 예. 장패드, 대형 마우스패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준다라면 좋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장패드가 이렇게 막 큰 마우스패드를 자주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예. 게임용 마우스패드라고 돼요. 왜냐면, 게임할 때 마우스 지르라고 그러죠. 마우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를 때 이게 좋다. 근데 이게 마우스가 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용이죠. 이렇게만 하는데, 이렇게 막 마우스를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은 게임용에 적합한 거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남친은 좀 예쁜 게임용 마우스패드를 쓰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친 선물용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남친 선물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변별성도 확실하게 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된 예하고 잘 안 된 예하고 안 된 예하고 잘 된 예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기본적인 상품명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거에 대한 이제 과제를 내드리는데 과제는 여러분들이 샤본 지금 아이디가 다 나왔으니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카테고리에 맞춰 상품을 어디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다운받을 것인지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최대 300개까지 멀티 검색이 가능하다니까 카테고리를 나누든 아니면 한 카테고리에서 300개를 받든 해서 300개에 대한 것들을 하루 50개씩 하면 일주일을 치는데 우선 이번 주 정도쯤에 기본 하루에 50개씩 좀 작업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 상품이
뭐 상품명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제가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되도록이면 신상품이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월별 시즌 기획전을 보고 지금 7월달이니까 8월달, 9월달 상품을 등록한다. 이렇게, 그리고 잘 나가는 상품들, 지금 가장 핫한 상품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딱 들으면 근데 좀 말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 작업하시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길도 처음부터 익숙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익숙해지고 효율적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벽에 딱 붙이거나 컴퓨터 앞에 딱 붙이고 그 기준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 나중에 효율이 훨씬 더 나오고 빠르기도 훨씬 빨라지고 실용성도 생길 겁니다. 이 원칙에 맞춰서 즐거운 작업 되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작업이 되셔 여러분들의 마케팅과 여러분들의 창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품명 수정은 여러분들이 기획전 갈 때에도, 기획전을 만들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쓰일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